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하다는 생각. 50살이 넘어서면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사실 저도 똑같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혼자 있는 게 왜 이렇게 좋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했었어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을 갈구하는 마음. 이 상반된 감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중년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이라는 시기가 주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라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시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 후에는 분명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먼저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중년기 개별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가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20대, 30대에는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달려왔죠. 40대에는 아직도 책임감이 무거워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고요. 그런데 50대가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언제 내 마음대로 살아봤지?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2세 주부셨는데 처음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나쁜 엄마인가요? 애들이랑 남편이랑 있을 때보다 혼자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분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27년을 결혼 생활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자신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이제 자신에게도 주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우리 또래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은 여전한데 동시에 나만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거든요.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건강한 심리적 성장 과정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인생의 오후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의 오전은 외적 성취와 사회적 역할에 집중한다면 인생의 오후는 내적 성장과 진짜 자아 찾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마음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거나 반대로 가족들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47세 때였나. 저도 이런 마음이 정말 심했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온 가족이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혼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왜 혼자만 놀러 다니냐? 우리랑 시간 보내기 싫으냐?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이 제게 정말 필요했어요. 산을 혼자 오르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여기까지 위로가 되셨나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단순히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너무 많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아 통합이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다양한 역할, 부모, 배우자, 직장인 등을 하면서 분산되었던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을 맞추려면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정리하려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욕구를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억누르는 분들. 두 번째는 반대로 가족들을 원망하면서 일방적으로 거리를 두는 분들. 둘 다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음을 가족들과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제가 겪었던 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49세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거든요. 가족들은 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제 마음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결국 가족 회의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지금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오히려 가족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마음 인정하기.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당당하게 인정하세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중년기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욕구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두 번째 단계, 가족과 소통하기.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지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설명하면 받아들여 줄 거예요. 세 번째 단계, 혼자만의 시간 확보하기. 매일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을 하든, 독서를 하든, 그냥 멍하니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새로운 관계 방식 만들기.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세요.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들도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줘요. 이런 마음 치유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모두 착각이었어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질적으로 깊은 관계가 양적으로 많은 시간보다 훨씬 중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부터 가족들과 대화할 때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억지로 함께 있는 시간보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의미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 죄책감 버리기.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가족들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요. 6번째 단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만들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나 관심사를 만드세요. 독서, 그림, 음악, 등산, 요가 등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겪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극단적으로 가족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과 가족을 아예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둘째, 가족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건강한 개별화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이건 중년기에 꼭 필요한 심리적 발달 과정이에요. 실제로 시도해보신 분들의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만났던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5세 남성분이었는데 직장에서 은퇴하신 후에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괴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께 매일 2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언했어요. 처음에는 아내분이 서운해하셨지만 그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억지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 있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의 모습이에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는 관계 말이에요. 7번째 단계, 가족과의 새로운 추억 만들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가족들과 더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않더라도 함께 있을 때는 더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인데요. 사실 가족들도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어느 정도는 원해요. 계속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적절한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분리개별화라고 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독립성도 인정하는 관계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진짜 사랑이 자랄 수 있어요. 궁금한 마음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 가족보다 혼자가 편하다는 마음. 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예요.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까지 남들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려는 거거든요. 8번째 단계, 장기적인 관점 갖기.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려요. 가족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변화해 나가세요. 중요한 건 방향이 맞다는 거예요. 이 순서만 따라하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 인정하기, 가족과 솔직하게 소통하기, 혼자만의 시간 확보하기, 새로운 관계 방식 만들기, 죄책감 버리기,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만들기, 가족과의 새로운 추억 만들기, 장기적인 관점 갖기.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극단적인 거예요. 균형이 중요해요. 또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세요. 진짜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해요.
꾸준히 성장하시려면 구독해서 함께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상담했던 분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58세 여성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나는 나쁜 엄마, 나쁜 아내라고 자책하고 계셨어요. 가족들과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1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오랫동안 미뤘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셨고 그 여유로움이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말씀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나서야 진짜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사랑했다면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만의 치유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보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심 어린 관계. 양적인 시간보다는 질적인 시간이 훨씬 소중해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또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은 있어요. 바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도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법 적용해 보신 후 느낌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살아보니 알겠는데 진짜 중요한 건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서로 위로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성숙한 증거예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마음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 혼자 있고 싶다는 이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많이 희생하면서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나이가 됐잖아요. 남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억지로 함께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을 때 함께 있는 게 훨씬 아름다운 관계죠. 제가 2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 관계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도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마음. 그건 여러분이 이제야 진짜 살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때인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